130여 년 전까지 원소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희귀금속. 건강에서부터 미래 첨단 산업인 반도체까지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게르마늄.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게르마늄이 많이 각광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각광을 다시 받게 된 이유가 일부 군수 산업에서만 쓰여졌던 게르마늄이 이젠 미래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The germanium laser is significant for a number of reasons. 게르마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무엇이기에 세계는 지금 게르마늄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것일까? ゲルマニウムでなければならない分野というのがあると思うんですね。 최초의 반도체에서 활용되었다 실리콘의 자리를 내준 뒤 미래의 최첨단 산업에서 다시 자리를 찾고 있는 소재. 게르마늄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 シリコンではもうすでに限界に来ているんですよ。それに対してゲルマニウムを使うことによってこれまでの 발견과 동시에 전자공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던 게르마늄이 최근 다시 태어나고 있다. 상상으로 펼쳐지던 것들을 눈앞의 현실로 만드는 결정적 소재. 투명망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속과 이 반도체를 적절히 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게르마늄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존재로 미래 산업을 이끄는 주인공. 과연 게르마늄은 무엇이고 게르마늄이 가진 보이지 않는 가치는 얼마나 될까? 전통적인 금융과 문화의 중심지 샌프란시스코. 최근 소셜 네트워크 회사에서 대형 기술 기업들까지 몰려들면서 샌프란시스코는 새로운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버클리 대학 안에 있는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이곳에서 첨단 산업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인 노준석 연구원. 얼마 전 그가 소속된 연구팀에서 신소재를 개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지금 하시는 시간이 뭐예요? 지금 광공진기를 나노 패터닝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나노 패터닝과 광막 증착을 통해서 광공진기를 만들었고요. 그거를 실험을 하기 전에 그것이 잘 만들어졌는지 전자주사 현미경으로 그 패턴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얗게 된 부분이 은이고 약간 어둡게 된 부분이 게르마늄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두께는 한 15나노에서 20나노미터 정도 되고 이제 이 광공진기에 빛을 쏘게 되면은 이 게르마늄에 빛이 갇히게 되어서 광공진기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공진기란 빛을 가두어 에너지를 증폭시켜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장치로 노준석 연구원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광공진기를 개발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색깔이 다른 부분이 여기는 그냥 유리 표면이고요. 색깔이 다른 부분에 이런 광공진기들이 거의 수천만 개, 수억 개가 이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 안에 다 들어있는 네네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물체에 부딪힌 뒤 반사되고 굴절되는 빛을 통해 물체를 인식하는데 광공진기를 이용하면 빛이 굴절되는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음굴절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빨대를 물컵 안에 넣어 놓으면은 빨대가 휘어져 보인다든지 약간 이상한 형태로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과 공기의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이 메타물질이라는 것을 이용하면은 이것이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의 굴절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현상인데 이것을 이용하면은 투명망토를 개발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외선 영역에 갖다 놓으면은 이거 자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적외선에서 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물체가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고, 하지만 그 물체 앞에 투명망토를 갖다 놓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What is it? Some kind of cloak. Well, let's see then. Put it on. Whoa! My body's gone! I know what that is. That's an invisibility cloak. I'm invisible.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판타지 영화 해리포터. 주인공은 투명 망토를 입고 갈 수 없었던 장소를 찾아다닌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는 신비의 옷. 그래서 투명 망토는 판타지 영화의 주요 소재로 활용될 만큼 사람들이 꿈꾸는 상상의 세계였다. 노준성 연구원은 꿈속에서나 펼쳐지는 세계를 현실로 바꿔놓은 것이다. 이 안에 저희가 물체를 숨겨놓고 빛을 이쪽에서 쏘게 되면은 빛이 이 물체에 닿지 않고 빛이 이렇게 돌아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빛이 물체에 반사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가려진 물체를 볼 수가 없고 반대편에 있는 물체만 보게 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빛이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그 뒤의 물질은 볼 수 없다. 반면에 투명 망토는 빛의 굴절을 바꿔 반사되거나 흡수되지 않고 뒤로 돌아가게 한다.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 발생하는 것. 투명 망토를 대면적으로 만들어서 실제 비행기를 숨긴다든지 아니면 미사일을 숨긴다든지 이런 용도로 궁극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또 한 가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투명 망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명 망토에 스위치를 만든 것이다. 필요할 때만 사라지게 하는 스위치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궁극적을 만드는 스위치입니다.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는 스위치 기술과 앞서 보여드린 투명 망토의 기술이 합쳐진다면 저희 이제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듯이 버튼 한 번을 누르면 물체가 사라졌다가 다시 그 버튼을 누르면 물체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미래적인 기술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 눈에 보이는 물체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모습을 감춰버리는 것. 20년 후면 이 투명 망토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한다. 군사적인 목적에서 우선 사용될 전망이다. 이처럼 군수 산업은 최첨단 과학이 집약된 분야다. 그중 항공기에서 나오는 열을 추적하는 미사일. 게르마늄으로 만든 열 추적 센서가 열을 쫓아가는 방식으로 전투기를 공격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열 추적 미사일에서 투명 망토까지 첨단의 시대를 열게 된 것 바로 게르마늄 때문이다. 게르마늄이 많이 각광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각광을 다시 받게 된 이유가 게르마늄의 이 굴절률이 굉장히 큽니다. 투명 망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속과 이 반도체를 적절히 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게르마늄이 저희 이번에 사용된 은의 방막 증착을 굉장히 쉽게 도와주는 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물질로 투명 망토를 연구해왔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오랜 숙제를 풀어준 것이 바로 게르마늄이었다. 실제로 그 게르마늄이 이제 존재하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는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그 아연 광석에 많이 포함되어서 게르마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르마늄의 원소 기호는 32번. 멘델레프가 원소 주기율표를 제작하면서 게르마늄의 존재를 예언했고 1885년 빈클러가 발견해 게르마늄이라 불렀다. 이 게르마늄이 처음 산업에 사용된 건 반도체 분야였다. Germanium is what is called a semiconductor. Germanium was the first one that was so-called zone refined or purified in order to make the semiconducting properties observable. We got rid of all of the impurities that were in the material. So germanium was really the first material that we began to build the knowledge base on which all of electronics is based today. 사람들이 처음 발견했을 때는 이 게르마늄이 전도성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냥 이것은 금속이 아니다, 비도체다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이 게르마늄의 전도성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도체 특성인데요. 그래서 일본 센다이에 있는 토호쿠 대학교.
게르마늄을 가장 순수한 형태의 결정으로 만드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CO2 がなくなりましたので 게르마늄은 광석에 포함된 미량을 추출해서 가루로 만들고 다시 거푸집에 녹여 결정으로 만든다. 이 과정에서 이물질이 섞여 순수한 게르마늄을 얻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それで従来ゲルマニウムの結晶を作る時に問題だったのは表面に変な異物が出てきると、その異物をなんとかのけるということ、それが必要だったんですが、我々のところではB2O水というもの、液体のガラスというものを使いまして、それをきれいにのける方法を開発していい結晶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 게르마늄에 주목하는 건 우주용 태양전지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게르마늄은 태양광을 전부 사용할 수 있어 효율이 매우 높다. 今チャンバーの中をヒーターで加熱しておりまして、今そのゲルマニウムが溶けるその融点以上の温度にして 게르마늄은 실리콘에 비해 전기 전달 속도가 빠르고 결정을 만드는 온도가 900도로 1400도인 실리콘보다 낮은 온도에서 결정을 만들 수 있다. これがシードというものです。我々の作りましたゲルマニウムの結晶です。種になります。この方位にこの種の結晶と同じ性質を持つものが下に作られていきます。ゲルマニウムというのは、高価で値段的にはシリコンに比べると非常に高いものですけど、例えば用途を限っていきますと、ゲルマニウム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例えば宇宙用であれば、限られたエネルギーを効率よく電気に変換できる、高い効率で変換できるということ、それは非常に重要でして、そういう用途に使っていく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ね。 게르마늄은 다른 산업에 이용하기 위해서도 정제 과정이 필요하다. 치가사키 현에 있는 한 게르마늄 정제 공장. 중국이나 미국에서 수입한 99.99%의 게르마늄을 다시 99.99999%, 일명 세븐나인으로 만드는 것. 순수할수록 효율이 높기 때문에 게르마늄을 100%에 가깝게 정제해 광학 렌즈나 적외선 렌즈와 같은 산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 가공하고 있다. これはですね、ゲルマニウムの、弊社の場合ですと、赤外線用の、レンズですとか、あとは半導体の結晶材料を作っているので、そこら辺のサンプルになります。はい、これがですね、ゲルマニウムの、原材料になります。で、これが二酸化ゲルマニウム。でこれが、弊社の方で、購入する、ゲルマニウムの原材料になります。で買ったものをですね、この工場で、純度を高める、工程がありまして、で純度を高めたゲルマニウムの結晶を作って、それを販売したり、あとはそれを加工したりをしています。結晶が、これですね、これが単結晶になります。であとはこれがその結晶を使って加工した、赤外線用のレンズになります。ここにあるのがですね、購入したゲルマニウムの、純度を高める装置になります。で、購入したインゴットをですね、インゴット棒の、ゲルマニウムですねを、この機械に入れまして、で溶かしながら、固めていくという作業を、やってます。で溶かして固める際に、純度、要は不純物を、端の方に、固めるということをやってますので、最終的には、端っこを切ったものが非常に純度の高いゲルマニウムのインゴット。 정제는 크게 두 가지 과정을 거친다. 게르마늄 추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재료들이 울퉁불퉁하고 각기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모양으로 맞추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게르마늄을 약 900도씨에서 녹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게르마늄을 순수한 물질이 될 때까지 순도를 높이는 작업이 계속 진행된다. 여러 가지 광석에서 추출된 게르마늄에는 불순물이 남아있다.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고순도의 게르마늄을 만드는 과정이 관건이다. 99%나 99.99%는 불순물 총함량이 많은 상태로 산업용으로나 건강용품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99.99999% 세븐나인이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의 정제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순도를 높이는데 대략 2-3일 정도가 걸린다. 거기서 가공까지 대략 5일 정도, 모든 과정을 맞추는데 10일에서 14일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100%에 가까운 게르마늄, 인고의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산업에 이용할 만한 자격을 얻게 되는 셈이다. 동경 공업고등전문학교. 이곳 과학부에선 게르마늄을 이용해 전파를 잡는 원리를 공부하고 있다. で傘ラジオの、材料なんですけれども、こういう傘ね、우산을 이용해 건전지 없는 라디오를 만드는 것. でこの電線の先には、あらかじめゲルマニウムダイオードが 라디오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의외로 간단했다. 비닐 우산과 알루미늄 호일, 빨래 집게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르마늄으로 만든 다이오드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렇게 간단한 원리로 라디오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먼저 우산을 펼치고 우산대에 알루미늄 호일을 감아준다. 여기서 알루미늄 호일은 전기를 얻는 콘덴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코일과 콘덴서가 합쳐지면 동조 회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우산 위에 감는 전선은 전파를 끌어모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때 사용되는 것이 게르마늄 다이오드다. ラジオが聞こえるためにはまず電波で音声信号、人の言葉とかそういうものを電波で送ってますから、電波を捉え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ね。ですから一番最初にまずこの電波を捉える部分がこの傘の周りに巻いたこのコイルで、これはループアンテナって言われるアンテナでもあります。でそのループアンテナでもって、このように電波をまずこのループアンテナがキャッチして捉えて、でその捉えた電波を今度は放送局を選ばないといけないですから、放送局を選ぶためのラジオのダイヤルに相当するものが必要で、ゲルマニウムダイオードは最も大事な働きをここの中ではしていて、その高い周波数の人の耳には聞こえない電波の信号から音を取り出すための働きをしています。どうだろう。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음악 소리. 이렇게 전파를 잡을 수 있는 건 반도체 역할을 하는 게르마늄 때문이다. 미국의 벨 연구소. 통신회사였던 벨 연구소에서는 1947년 세계 최초로 트랜지스터를 발명한다. 존 바딘, 윌리엄 쇼클리, 월터 브렌트는 당시 진공관을 사용하는 전화 교환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진공관 없이 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는 장치를 연구한다. 개발 당시 여러 재료를 사용했는데 가장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이 게르마늄이었다. The reason that it's the first transistor is that, first of all, it has a relatively low melting point. And when you have a semiconductor, you can consider that electric fields can then modulate where the charges are, and you can create a transistor. Right? Or the electric fields can attract charges and you have a detector. Or the electric field can change the index, or sometimes even change where the band gap is so that you can make it absorb or transmit. So all of these features are basically because germanium is a semiconductor. 전류나 전압 흐름을 조절해 소리를 증폭시키는 게르마늄 트랜지스터. 반도체 성질을 이용한 트랜지스터는 전자공학 시대 개막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트랜지스터를 발명했던 연구자들은 그 후
반도체 분야를 연구 발전시켰다. 크기는 더 작고 성능은 더욱 좋아진 반도체. 오늘날 컴퓨터를 비롯한 첨단 전자공학의 대용량 기술들은 모두 반도체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게르마늄은 1956년까지 대부분의 반도체에 사용되다 그 역할을 실리콘에 내주고 만다. 게르마늄이 희귀 원소로 가격이 비싼 데 비해 실리콘은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제 역할을 잃어버린 게르마늄. 그렇게 게르마늄의 효용도 끝이 나는 것 같았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게르마늄이 이제 좀 밀려났지만 아직 이 광학 쪽에서는 이 게르마늄을 대체할 물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쉽게 통상적으로 저희는 고굴절 물질은 광학적 특성을 좋아서 많은 곳에 이용할 수 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빛의 모든 분야를 연구하는 광주의 한국광기술원. 초정밀 광학 부품 관련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에서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까지 이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연구 중인 분야는 적외선 카메라의 핵심 부품인 광학 렌즈. 우리나라는 광학 렌즈를 CCTV 등에 응용해 대중화하는 작업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광학 렌즈는 미국이나 유럽의 군수 산업 기술이 월등하다. 이에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로 한 것이다. 단결정 소재는 100% 게르마늄으로 된 렌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성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량 생산이 어렵고 또한 가격이 매우 고가였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적외선을 통해 사람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야간 투시경. 밤을 낮처럼 환하게 밝혀주는 성능이 바로 게르마늄이다. 적외선 투과율이 좋아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군수 산업에서 이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게르마늄 자체의 특성은 적외선 저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가시광선 범위가 아닌 적외선 범위에 대해서 굉장한 광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에 쓰이는 적외선 범위의 투과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적외선 카메라에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광기술원은 야간에도 잘 보이는 CCTV용 렌즈를 개발하고 이를 대중화할 수 있도록 렌즈의 성형 방법을 개발했다. 최근 민간 산업에서 적외선 카메라를 응용한 렌즈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광기술원은 성형 방법을 개발해 대량 생산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저가 보급형 이런 적외선 광학 렌즈를 개발하기 위해서 게르마늄 원소가 약 30% 정도 함유되어 있는 칼코지나이드 유리라는 신광학 소재를 이용해서 적외선 광학 렌즈를 가공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적외선 광학 렌즈를 붕어빵처럼 똑같이 찍어냄에 따라 렌즈의 가격을 30%에서 50%까지 절감할 수 있다. 또 광학 유리라고 하면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규소 산화물을 의미하는데 이는 가시광선을 투과할 수 있지만 열상 카메라에 사용하는 원적외선 영역대의 빛은 투과할 수 없다. 대신에 게르마늄 화합물은 원적외선 영역의 빛을 투과할 수 있어 적외선 광학 렌즈로 사용이 가능하다. 가장 큰 시장으로 보고 있는 야간에 조명 없이 사용할 수 있는 CCTV 카메라 쪽이 들 수가 있고요. 그보다 더 이제 선진 유럽 쪽에서 많이 어플리케이션이 되고 있는 지금 그 로드킬이라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물에 의한 야간에 출현하는 동물에 의한 사고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차량용 나이트 비전이라는 이러한 카메라를 장착하는 걸 법규화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미국 MIT 공대에서는 실리콘 웨이퍼 위에 게르마늄을 붙이는 게르마늄 레이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가장 많은 빛을 발광하는 파장을 찾아 효율적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This tool is actually to grow germanium, and so we can go around and look at the front. Maybe we'll do that. 이 연구팀은 실리콘과 게르마늄을 조합시키기 위한 과정을 배양시킨다라고 표현한다. We grow single crystalline germanium, and so while germanium is benign,
which means it's non-toxic. You have to use toxic gases to get perfect germanium. Germane is the gas that we're using, and we use it together with phosphine. Phosphine is a material that dopes our germanium. Both gases are highly toxic, so it's all well contained. And so what we do is we have a furnace in here where we grow our germanium. And so we put the wafers in this furnace, and then we have the gases running through the furnace. And that actually makes germanium grow on silicon. So we get single crystalline germanium, and that is our device material later. 게르마늄 결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처럼 토대가 되는 얇은 판이 필요하다. 이 웨이퍼의 소재는 실리콘. 여기에 게르마늄을 올려 결합시키는 과정이 진행된다. 대부분의 연구팀이 비싼 가격의 게르마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연구팀에선 실리콘 위에 게르마늄을 배양함으로써 저렴하면서도 기술의 확장성을 꾀하고 있다. It's typically two-step growth. So first is at low temperature, germanium, we call it germanium buffer. It's 360 degrees C. And then we have another higher temperature, 650 degrees C. So during the temperature heat up and then cool down, it takes much longer time. So in total, the germanium growth is like 7 to 10 hours. 말하자면 게르마늄 결정은 빛의 파장을 연구하기 위한 사전 작업. 하지만 모든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제작상의 오류를 막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르마늄 결정은 한 칩에 약 50개가 들어있다. The silicon oxide are patterned, and the germanium only grow in the silicon oxide trench on silicon. So you can see germanium pattern as the silver or metal-like color. It's their germanium. 실리콘 웨이퍼에 게르마늄을 하나하나 올려놓는 작업. 눈으로 확인해도 금색선이 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각각의 레이저의 길이가 달라서 서로 다른 발광 파장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에 게르마늄으로 레이저를 만든다고 했을 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Germanium laser is significant for a number of reasons. Probably the foremost is that the kind of electron states inside of germanium is normally thought to preclude any kind of lasing. We call this an indirect gap semiconductor. Use a certain amount of strain, a certain amount of doping, that is adding electrons into the system, and then we generated lasing by optical stimulation and then by electronic injection. 게르마늄 레이저는 너무 작아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빛이 나오는 도파관을 현미경으로 확인해야 한다. So this is a small piece of sample. This is from a silicon wafer. This is 150 millimeter in diameter. And so we're growing the germanium laser devices on this silicon piece. So these are actually small stripes of germanium that we then cut into small sections. The sections are about 200 micrometer in length. And so what we see here is now a cross-section of this. So we put our sample, set it on the side, and then look at the cross-section. And what you see here is, this is all silicon. We have a very small area of germanium that you don't see. It's very small, about 0.5 by 0.5 micrometer. And what you see here is a top metal. So this is a metal where we inject the current into our laser devices.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작업. 이렇게 샘플을 놓고 현미경으로 빛을 모아 이 장치가 어느 파장에서 발광하는지를 살펴본다. 게르마늄 레이저는 상황에 따라 적외선만 빨아들이는 용도로 해서 다른 반도체와 접촉해 쓸 수도 있다.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은 레이저가 1500에서 1700 나노미터 파장에서 발광한다는 것. 하지만 실험되지 않은 파장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발생될지 모른다. 연구팀은 그 파장을 발견할 때까지
이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할 것이다. By using this germanium, we can make highly efficient solar cells that use germanium both as a material and as a virtual substrate for other materials to get a very high efficiency multi-junction solar cell. The way we manage that is that we don't use germanium as the substrate or as the wafer. We use silicon as the wafer. So because we were able to develop this process of putting down germanium on silicon and have it to be highly perfect, it behaves as if the whole wafer were germanium. Right? So we call this the silicon platform, but the germanium devices. Right? And so the amount of germanium that we use is very little in this way. And the process that we use to deposit it is fairly efficient. So the cost is negligible and of the order of what we would use for any of the chemicals that we use in processing an integrated circuit. 일본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이 연구소에서는 게르마늄을 보다 획기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これはトランジスタの構造、ボス構造っていうんですけど、半導体と、絶縁体、それからメタルの3層構造を作る装置です。でこちら側が、ALD、アトミックレイヤーデポジション、原子層レベルで、非常に薄い膜を作る、堆積膜を作る装置で、こちらで、ゲート絶縁膜というのを堆積しています。 기존엔 실리콘 웨이퍼 위에 게르마늄을 공급했지만 실제 필요한 게르마늄의 양은 적으므로 실리콘 위에 필요한 부분만 올리는 기술을 연구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게르마늄의 얇은 필름을 만들었다. 게르마늄 필름 위에 갈륨 비소라는 것을 겹쳐서 고품질의 게르마늄 필름을 만드는 것. 필요한 기반 위에 필요한 부분만 옮겨 융합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でトランジスタとしての性能はシリコンではもうすでに限界に来ているんですよ。それに対してゲルマニウムを使うことによってこれまでの従来これまで限界かなと思われたところを打破する材料であるということでそれが大きな価値があるわけですね。なので、ゲルマニウムは今大きく研究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게르마늄은 태양전지의 기판 재료, 트랜지스터, 레이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게르마늄을 필름 형태로 만들어 반도체에 장착하는 실용화 상품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현실화되는 건 2018년에서 2020년경으로 계획하고 있다. アイデアが出てからだと大体1年間ぐらいでこれそのものはできました。一方でそのゲルマニウムをデバイスにするという技術はもう10年間ぐらいすでにやってきていて、こうやってフィルム状にして、転写してからデバイスを作るというのは、そういうことでいくと、10年間ぐらいかけてゲルマニウムの研究を続けていたという経緯はあります。 1년 만에 완성도를 높여낸 게르마늄 필름. 실리콘처럼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물건을 만드는 것. 실용화의 마지막 숙제가 될 것이다. ゲルマニウムのウェハーを作るんではなくて高品質なゲルマニウムを必要な場所に持っていくということによって、ゲルマニウムの実際使用量を減らすことが可能です。そういう技術を開発することによって、ゲルマニウムを有効活用したいというのと、あとこれまでのシリコンで培われてきたいろんな技術がありますので、その技術とそういったゲルマニウムを融合させていくということを考えると、いろんな材料とシリコンとそのゲルマニウムを貼り合わせていくという技術は非常に重要じゃないかなと考えておりまして、そこがいろんなところの他のグループとは大きな違い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선 게르마늄과 리튬 전지를 이용해 급속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되던 리튬 전지의 주 원료는 흑연이었다. 하지만 게르마늄에 관심을 가진 건 시간 때문이었다. 충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전기 전도가 빠른 게르마늄 활용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지금 현재 사용되는 예를 휴대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완전 충전하는 경우에는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가야지만 리튬이 양극에서 빠져나와서 응급적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저메늄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셀을 구성하게 된다면 우리가 2시간, 2시간 반을 2분 내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노트북, 전기 자동차 등에 쓰이고 있는 충전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첨단 산업의 가장 큰 핵심은 충전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키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다. 게르마늄이 급속 충전기 시스템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팀은 게르마늄의 비중을 달리해 충전과 방전을 하며 수명의 주기를 실험하고 있다. 전지가 충전될 때와 방전될 때 어떤 문제를 보이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 또 1500도까지 열 처리한 제품을 비롯해 산소를 차단시킬 때, 가스를 흘려줄 때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게르마늄의 성분과 변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게르마늄은 충전지로서 빠른 시간 안에 충전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저메늄 같은 계통은 그 반도체성 물질이 진짜 2차 전지 응급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파트는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이지만 저메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전지에서는 중요한 게 충전 시간이거든요. 충전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우리가 실리콘보다 전기 전도도가 100배 빠른 저메늄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메늄을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된 계기죠. 게르마늄의 장점을 알면서도 사용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다. 게르마늄이 실리콘에 밀려난 것도 희귀금속으로 존재하고 추출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게르마늄이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실리콘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처리 속도와 양보다 게르마늄을 사용했을 때 효과는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저희들은 화학적으로 저메늄 나노선을 일단 합성한 다음에요. 거기에 우리가 다른 물질을 표면에 코팅해서 그걸 열 처리하게 되면 서로 확산 속도, 두 물질 간의 이동 속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되고, 그걸 온도가 올라가면 저메늄이 밖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게 나노튜브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메늄 쪽은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격대만 떨어지면 우리가 충분히 이 실리콘하고 경쟁이 가능한 물질이기 때문에 항상 열어놓고 우리가 연구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던 쓰나미 사건,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은 우리나라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전 폭발 사고가 있은 뒤 식품에 대한 방사능 노출을 걱정하는 문의가 많다고 한다. 분유라든지 사료, 요즘 사료 같은 것들을 우리가 분석 의뢰를 받게 되면은 어떤 건조라든지 분말 처리 등을 그런 화학적인 처리를 거친 후에 이런 용기에 담아서 우리가 저런 고순도 반도체 검출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방사능 노출 우려가 높아지면서 해산물을 비롯한 많은 식품에 대해 방사능 노출 측정을 의뢰하고 있다. 이 방사능 노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감마선 분광기를 사용하고 있다. 방사능 노출 수치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게르마늄이다. 이 검출기는 우물형 고순도 게르마늄 반도체 검출기인데요. 주위가 다 게르마늄 원자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미량의 그런 방사능 물질이 있을 경우에도 극미량의 원소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은 에너지를 전달시키며 흔적을 남긴다. 이 흔적을 감지하는 센서 역할을 하는 게 게르마늄이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고순도 게르마늄 반도체 검출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고순도의 반도체 검출기는 아주 이렇게 에너지 피크가 샤프하게 올라와서 우리가 에너지를 쉽게 판별해낼 수 있지만은
란타늄 브로마이드라든지 NaI 계열의 실리콘 검출기를 사용하면은 이런 에너지가 아주 브로드하게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 판별에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극복하는 것이 고순도 게르마늄 반도체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쪽은 나비죠. 고순도 나비인가 그 방출된 감마선이 그 게르마늄 반도체 검출기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게르마늄의 원자와 반응을 해서 게르마늄의 원자를 이온화 또는 역이를 시키게 되는데 그때 생성되는 이온화의 양, 여기의 양을 우리가 전류 형태로, 전압의 형태로 바꿔서 이렇게 방사능을 측정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게르마늄을 이용해 지구의 태양열을 전기 에너지로 사용하는 상상을 하고 있다. 에너지가 부족한 시대, 어쩌면 게르마늄은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지도 모른다. So we've got a lot to learn about germanium material, much more than we thought, to understand why it works so well. Every year, we're doubling the amount of data that exists in the world almost. And the question is, how do we transmit all of that data? How do we process it so that it means something? And how do we not use all of the electrical power that we generate only to do data and nothing else? Right? So this is the big challenge that we attack with this platform of germanium lasers on silicon. 전기 전도의 속도가 빨라 전지 충전에 혁명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 게르마늄 자체가 워낙 전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 중요한 거는 전기 전도성이 최우선이거든요. 그걸 고려하자면 우리가 저메니움은 상당히 미래의 희망적인 물질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게르마늄은 빛을 이용한 광학 분야를 이끄는데 매우 중요한 재료가 됐다. ゲルマニウムでなければならない分野というのがあると思うんですね。特定の分野の特殊な分野のでゲルマニウムでは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用途はあると思います。その分野で発展する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ね。 꿈과 상상의 세계를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미래 산업의 주인공. 현재는 미국의 유수 많은 대학들과 또 유럽의 이제 대표적인 대학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런 이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뭐 정부라든가 연구기관에서 투자나 또 연구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진공관 없이 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는 신세계를 열어줬던 게르마늄. 그리고 21세기 게르마늄은 다시 태양과 빛을 주목하고 있다. 현대와 미래를 연결하는 매개체, 무한한 잠재력과 가치를 지닌 물질, 바로 게르마늄이다.